3일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서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 사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표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당이 핸들을 원위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재명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크릭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또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화해서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5년 내 3% 경제성장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공허한 선전구호일 뿐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 해체를 주장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서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 경제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루에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적자를 보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재정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 국민의 노후자산 국민연금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생사의 기로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인해서 수입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 말 대비 57만 명이 줄었는데 같은 기간 수급자는 4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구멍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대충 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특위를 설치해서 연금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금 고갈이 30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2030 세대는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살 청년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도록 하려면 보험료율이 17.9%는 되어야 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지금 당장 2배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간 여야가 합의한 것은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8.9% 인상분 가운데 절반 정도라도 이번 정부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 노름은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소득 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군복무, 출산 크레딧, 자동 조정 장치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합시다. 우리 더 이상 청년들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이달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밀어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변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변론 제기에 앞서 헌재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지연시키면서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만 빨리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루는 목적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입니다. 탄핵 소추 자체가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덕수 대행 탄핵에 관한 본안 심리와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넷째, 한덕수 대행 탄핵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 종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헌재가 우원식 의장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 사실상 묵인해 주니까 우원식 의장이 또다시 본인 마음대로 국회를 참청해서 마은혁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다섯째, 문영배 대행은 지난 1월 15일 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드린 5가지 공개 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랍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여야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 종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원식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권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인 쟁점이지만 탄핵 의혹 정족수와 국회의장의 권한은 법적 쟁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적 쟁점부터 제대로 따져야지 정치적 쟁점부터 먼저 따진다면 정치재판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순서와 이치에 맞게 공정한 운영을 하십시오. 만약 공정한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가 공개 질의한 이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헌지에 대한 신뢰를 거둘까 걱정됩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가 성장정책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급 기업 6곳을 키워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적하는 허언증입니다. 정치의 목표 중 하나는 부국과 민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켜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국회 증언감정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초토화시키는 법안을 남발했습니다. 첨단 산업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도 민주당은 탈원전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첨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적, 법적 토대는 짓밟으면서 삼성전자를 6개나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친기업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반기업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채식주의자라고 외치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기만하고 타인을 기만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신마저도 속이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자칭 실용주의를 믿어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또 다른 거짓말로 보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